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2024년 9월 19일이 되겠습니다. 네, 이재명 10월 리스크는 이제 국민들이 웬만하면 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10월 리스크 정도가 아니고 대안이 또 하나 떠오른 게 있는데 삼김 대안입니다. 지금 삼김의 이재명을 향한 공격이 아주 눈에 보이지 않게 아주 셉니다. 민주당 분열이 빨라질 수 있다,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이가 1심 선고를 압박받고 있다는 것. 왜? 그러니까 이재명은 이재명 나름대로 무엇을 만들었느냐. 예비 캐비넷, 자기가 대통령이 된 걸로 가정을 하고 예비 캐비넷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삼김이 발끈한 겁니다. 네가 경선도 아닌데 경선도 안 치르고 네가 대통령이야, 이런 분노의 그것이 밑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자 이 삼김, 조용하던 삼김이 다 자기 대안에 대한 소위 차기 대안, 이재명을 물리치고 우리 셋 중에서 하자, 뭐 이러한 보이지 않는 분열이 지금 씨앗이 폭발했습니다. 이재명은 이번에 1심 선고가 반드시 유죄 선고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게 법조계 시각입니다. 이 공직선거법 위반, 이것도 대단한 증거라든가 모든 것이 다 잡혀 있고, 특히 위증교사 문제는요, 이재명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 말자 할 정도로 재판장이 재판을 하다가 한 40% 녹취록을 듣다가 이거 더 이상 그만하겠습니다, 이럴 정도로 거기 증거가 그냥 빠삭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개딸들도 거기 듣던 방청하던 개딸들도 이거 틀렸구나, 이거 틀렸구나 하고 발길을 돌렸을 정도니까 뭐 이제 이재명의 유죄는 틀림없는데, 예를 들면 유죄인데 바로 법정 구속이 되느냐 징역형이냐,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법정 구속을 시키는 게 정상이라고들 합니다. 그러나 김동연이라는 재판장이 어떠한 행보를 보일지 모릅니다. 그는 좌파이자 극좌파이자 운동권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이 판결에서 본인의 법과 원칙이란 것을 지켜줄지, 아니면 자기의 감정대로 법을 판단하고 분석할지, 과거의 기존 예대로 할지 전혀 우리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 다행스러운 거는 옛날에는 이 배석들이 말이죠. 이 배석이 두 분이 배석이 있는데 이 배석들이 소위 재판장 하자는 대로 이렇게 갔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이 배석들이 독자적입니다. 좀 독자적인 그런 형태를 쥐고 있습니다. 세 사람이 다 합의를 해야 된다는 합의 정신입니다. 그런 정신이 요즘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김동연 재판장이 아무리 뭐 무죄를 주장해도 안 됩니다. 두 사람이 유죄다. 유죄인데 법정 구속시켜야 된다고 두 사람이 강력하게 주장한다면 이재명은 가야 됩니다. 어디로요? 컴컴한 방으로 가야 됩니다. 컴컴한 방 어디입니까? 국립호텔입니다. 국립호텔 어디입니까?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김동연이 우선 1차적으로 반발했습니다. 전국민 지원금 25만 원, 이재명이가 심려를 기울였던 25만 원을 갖다가 깨부시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정책이야. 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분리해가지고 상위 하위 해가지고 꼭 도와줄 사람만 도와주는 게 그게 국가의 돈이지, 퍼주기를 또 하려고 하느냐, 그거는 포퓰리즘이다 하고 공격을 했습니다. 이제 김동연이가 공격하자마자 또 김부겸이가 턱 나섰습니다. 안 돼, 이런 지원금, 전국민 지원금은 말도 안 되는 거야 하고 또 나서서 한 방 질렀습니다. 비명계 움직임이 이렇게 세지니까 이재명이가 공갈 협박을 합니다. 어떻게? 말의 무게를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말의 무게는 자기가 생각해야 된다, 이런 투입니다. 이 두 분은
세게 공격합니다. 지금 망을 보고 있는 사람 하나 있죠. 김경수. 김경수는 뭐 별 경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예. 범죄적 경력 큰 거 하나 있죠. 드루킹. 드루킹은 아주 선거범죄로서 가장 큰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을 또 중심으로 한 또 이 소위 알력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삼김이라고 합니다. 이 세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지금 무게가 어디로 갈 것인가. 뭐 이게 이제 이 야당의 지금 방향입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겨냥해 가지고 플랜 B가 작동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플랜 B라는 것은 플랜 1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는 것인데 이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플랜 A는 벌써 갔다 이거예요. 플랜 B가 그래서 고개를 쳐들고 플랜 B의 시대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재명이가 저지른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든가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이제 임박해 있습니다. 비명계가 이제 바로 공격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대항마로 거론되는 소위 김동연, 김부겸, 김경수가 정치 활로를 모색하는 상황에서 김동연 경기지사가 가장 선봉으로 치고 받고 막 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김부겸이가 치고 받습니다. 눈치를 야곱야곱 쳐다보고 있는 이 김경수는 여러 가지 약점이 있죠. 드루킹 선거범죄 엄청난 범죄로 복역을 했다가 이 정부에 의해서 대통령에 의해서 사면 복권이 된 사람입니다. 기회주의자라고 할 수가 있죠. 문재인의 신복이자 노무현의 신복으로 이름이 있는 그 사람. 과연 어떨까? 싸움이 진지하게 벌어질 것 같습니다. 정치권에 따르면은 김 전 지사를 향한 민주당 친명계 시선이 아주 나쁩니다. 아주 최근에는 이 김 지사는 연일 이재명과 다양한 현안을 놓고 각을 세웁니다. 네. 특히 이재명 대표 브랜드인 소위 제1브랜드라고 하는 전 국민이 25만 원 지원금을 두고서 연일 때리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말은 못하지만 분노하는 이재명 혼 좀 나와야 됩니다. 네. 이제 혼 좀 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제 거꾸로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이 삼김들이 펌프질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푹 놓고 이제 소위 말해서 바둑을 강하게 띄고 있습니다. 김 지사는 이렇게 얘기를 했죠. 어렵고 힘든 계층에 돈을 갖다가 지원을 해야지. 어떻게 말도 안 되게 모든 전 국민이 25만 원 돈도 없는데 퍼주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세게 소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또 떠오른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에 대한 견해도 이재명하고 완전히 다른 결을 내놨습니다. 경제 전문가가 내가 경제 전문가다. 이재명 당신이 뭐하냐 이런 투의 모습입니다. 이 대표의 금투세 유예라든가 제도 보완 후의 시행 강행 방안과는 거리를 너무 많이 뒀습니다. 김지사 금투세에 대해서는 이거는 내 전공이다. 당신은 빠져라 이겁니다. 내 전공을 당신은 경제 경자도 모르는 사람이 뭘 여기서 끼려고 하느냐 하고 그대로 밀어붙입니다. 네. 이 유력 대권 주자라고 하는 그 소위 여의도 대통령년 척하는 이재명 오죽하면 지금 섀도우 캐비넷 소위 그 예비 내각까지 지시를 해가지고 내각을 만듭니다. 지가 마치 대통령이 된 듯. 그러니 대통령 경쟁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화가 안 나겠습니까? 뻔뻔스럽기 짝이 없다. 안 돼! 하고 빨리 지금 공격의 화살이 빨리 이재명의 면상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김 지사는 친문계 핵심인 전해철 전 민주당 의원을 도정자문위원장으로 영입을 했습니다. 올해 초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상황실 행정관을 지낸 전 기획재정부 장관, 관리국장을 경제부지사로 임명했습니다. 아주 문재인에 있는 소굴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 핵심들을 다 뽑아왔습니다.
그러면 문재인의 핵심인 복심이라고 하는 김경수는 어떨까요? 그 나머지를 또 가져야 되겠죠. 아주 복잡해집니다. 6월 달에 또 이 강민석 대변인까지 발탁을 해가지고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사람 뽑아내고 문재인 정부 판을 갖다가 김 지사는 깔았습니다. 친문 인사들이 경기도를 향하면서 대권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을 한다. 이런 소리가 언론에 질비하게 나왔습니다. 이러한 김 지사 행보를 보는 친명계 표정은요. 뿔이 보통 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가 뿔이 나야 될 이유가 뭡니까? 지가 대통령입니까? 친명계가 대통령입니까? 이제 좀 당해봐라 이거예요. 예, 이제 친명계 너희들 당해봐라. 이게 민주당의 기류입니다. 당원들이 개딸하고 개딸 정치를 했던 이재명 너 당해봐. 이제부터는 당해봐. 바로 이러한 식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다. 이런 자세입니다. 지금 아주 세게 붙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이 이렇게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이 뉴델리 신문하고 같이 이렇게 통화하는 자리에서 김 지사는 1,300만 명의 경기도민 관련 행정을 책임지고 있다. 그만큼 말의 무게를 더 생각하고 해야 한다고 공격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는 이미 공격이 시작됐고 공격한다는 것은 죽기 살기로 하겠다는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이재명은 앞으로 사법 리스크가 없어도 갈판인데 갈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법 리스크에 먼저 가게 되면은 이게 가게 되면 바로 삼김 전쟁이 더 빨라진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김 지사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총리 김부겸도 이제 기지개를 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 브랜드 1호니까 이거 25만 원 지원금 정책을 겨냥해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하지 마라 이겁니다. 김 전 총리는 최근에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대해서 13조 원이나 돈이 드는데 그 돈이 갑자기 대한민국 어디서 나오냐 하늘에서 떨어지냐 다른 사업을 접어라 후세에 빚을 더 넘겨라 이 둘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이거야. 다른 사업에 접을 사업도 없고 후세에 빚을 떠넘길 것도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당신은 가봐야 된다. 당신은 좀 죽어라. 당신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될 사람이다. 이런 뜻으로 그대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일극체제라는 비판을 받는 이재명 민주당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김부겸 씨는 정부 여당이 제대로 못하면 내가 국회 차원에서라도 여러 가지 따질 건 따지고 세울 건 세우고 도와줄 건 또 도와줘야 되는 게 그게 야당이지. 그저 무조건하고 발목 잡고 가짜 입법하고 막 이래가지고 나라를 갖다가 이렇게 어순하게 정부 대통령을 갖다 끌어내리려는 그런 못된 행동하지 마라 이거야. 도와주고 도와줄 건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거기에 가장 방점은 김부겸은 도와줄 거는 도와주는 게 정부를 도와줘야 되는 건데 이거는 도움은커녕 매번 다리만 잡고 난리를 친다 이게. 국회 차원에서라도 여러 가지 따질 건 따지고 세울 건 세워야 되겠지만 도와줄 건 도와주는 게 국회 아니냐 이거야. 하면서 리더십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오히려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 대표가 다음 대선에 나갈 때 도움이 되려면 지금부터 정부한테 유연하게 잘 해주라. 한데 이거는 할 수가 없죠. 왜? 이 자기 목이 지금 이미 다 빠져 있는데 이재명이가 이걸 하다가는 정부 도와줬다가는 순간 넘어지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은요, 참 나쁜 사람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대통령을 속이고 협치를 한답시고 대통령 초청을 받아서 간 날부터 속였지 않습니까? 15분 이상이나 A4 용지를 예정에도 없이 딱 꺼내가지고 왜곡 선동 선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 사람은 벌써 도장 낙인이 콱 찍혔습니다. 믿을 수 없는 사람. 이 사람은 대한민국 정치를 해서는 안 될 사람이라는 인식을 전 국민들이 이 사람은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악한 행동도 마음대로 서슴지 않구나. 대통령을 저렇게 속이고 행사까지 공식 행사까지
이 언론이 있는 데서 속이고 하는 저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돼서야 되겠느냐. 위험하다. 이걸 벌써 느낀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정도 되면 결국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절대로 이재명에게 넘어갈 수가 없다. 바로 사법 심판이 10월달 한 달도 채 안 남았습니다. 여기서 그의 인생은 이제 소위 핑퐁의 전환점을 따라서 그는 인생을 거꾸로 가야 될 그런 상황이 있고 업보를 받아야 될 상황이 있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보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의료 대란도 없었습니다. 하여튼 하늘은 우리 대한민국을 돌보고 있고 또 윤석열 정부를 돌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힘들게 지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국민의 힘입니다. 국민들이 도와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힘이란 정당이 아니라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받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그는 지금 활발하게 오늘 체코에 날아갑니다. 체코에 가서 바로 엄청난 수주를 하고 옵니다. 그리고 체코와 경제협력을 통해서 아마 세계에 깜짝 놀랄 그런 것이 발표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대통령의 이런 세일즈 외교는 대한민국을 여는 추석절 명절 끝나자마자 체코로 날아가는 바로 그러한 모습, 기업 총수들과 함께 바로 그것이 민생을 살리는 가장 첫 경이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의 장도를 빕니다. 여러분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